오늘은 공책을 써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책 정리는 여러분의 학습 수준을 올려줍니다. 공책 정리를 하려면 선생님의 말씀이나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두뇌를 2배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시간에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습 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겠죠? 지금부터 공책 정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책에 자를 대고 구분선을 긋습니다. 왼쪽 칸은 키워드를 적는 핵심 단어 칸입니다. 오른쪽은 공부 시간에 학습 내용을 적는 학습 내용 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날짜를 쓰고 핵심 단어 칸에 몇 교시, 무슨 과목인지 씁니다. 바로 오른쪽 학습 내용 칸에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학습 목표를 씁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굵고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그날의 학습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여러분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공책에 적습니다. 교과서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적거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몽땅 적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건 다음에도 볼 가치가 있어 라는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공책에 쓰는 이 내용이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책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색이 있는 필기 도구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인 필기는 검은색,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빨간색, 보충 설명을 해야 할 때는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번호 붙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은 학습 내용 간의 상하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은 같은 레벨,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의 하위 항목은 반괄호 1번, 2번, 3번이 있네요. 반괄호 1번, 2번, 3번은 같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 반괄호 2번 아래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습니다. 가로 1번과 가로 2는 반괄호 2의 하위 항목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하면 보고 싶은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칸 사이를 여유 있게 띄었으면 복습할 때 추가적인 내용을 쓰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습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썼죠. 그리고 보충하고 싶은 내용은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또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복습을 하기도 합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핵심 단어 칸에 써둡니다. 또 공책 정리를 할 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언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잔해와 이미지와 정보를 담는 운해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더 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책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습 방법입니다. 우리는 학습 후 10분 후부터 학습 내용을 점점 잊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은 학습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공책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정보를 다시 머릿속에 넣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의 핵심 단어 칸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이 칸에는 오른쪽 학습 내용 칸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써야 합니다. 학습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써도 좋겠습니다. 복습은 3번 이상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복습 타이밍은 수업이 끝난 후에 바로 그날 저녁, 다음날 저녁, 주말입니다. 복습을 하면 공책 윗부분에 체크 표시를 해서 3번을 채웠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복습을 할 때 꼭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복습 순서는 먼저 핵심 단어 칸을 손으로 가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학습 내용 칸을 가리고 핵심 단어만을 보면서 학습 내용을 술술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똑똑한 이유는 매일매일 지식을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핵심 단어의 뜻을 말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퀴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학습을 마친 후에 퀴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복습을 위해서 정답은 이렇게 거꾸로 쓰면 좋습니다. 퀴즈를 내기 위해서는 질문의 종류와 문항의 유형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을 묻는 질문, 이유를 묻는 질문, 비교하는 질문, 가정하는 질문,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문항의 유형으로는 빈칸 채우기형, 단답형, 초성 퀴즈, 진위형, 선다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까지 냈으면 다음 시간에도 과목명과 학습 목표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것으로 공책 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